어쨌든 우크라이나와 유럽 의회가 이렇게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해야 한다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무기 관련한 소식이 또 전해졌더라고요.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이게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 무기가 10년 만에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 2020년대 중후반쯤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10년 만이면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어쨌든 우리가 순수 독자 기술로 이걸 개발에 성공을 한 건데 그만큼 기대가 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LSM 그러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는데요.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방어 체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들이거든요. 그보다도 높은 뭐 50km 정도에서 한 번 더 요격을 하고 50km에서 실패했으면 고도 20km에서 한 번 더 요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그 중첩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라서 뭐 우리 방어 측면에서는 큰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자면요. 더 높은 고도에서 이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들이 독자 개발됐습니다. 우선 적용된 기술들 설명을 드리자면요.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직격 요격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요. 직접 충돌해서 물리적 충격이나 고열로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목표물 주변에서 폭발해서 파편으로 요격하는 것보다 정확도와 파괴력이 훨씬 뛰어나고 기술적 난도가 높은데요. 그렇군요. 이 정밀 유도를 위해서 위치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표적의 미세한 여론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적외선 영상 탐색기 등도 국내 기술로 개발돼서 장착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사일 방어 범위일 것 같아요. 이걸 얼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기존의 LSM 말고 다른 무기들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 이 LSM이 미사일 방어 범위를 더 확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LSM이요, 40km 이상 중층부 요격 능력이 보완되기 때문에 더 촘촘한 방공망 구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그리고 고공 비행하는 중간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목표물 타격을 위해서 100km 이하로 하강하는 종말 단계를 거치는데 네. 이 종말 단계에서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대한 기술인 겁니다. 그러니까 LSM이 상층에서 먼저 적 미사일을 요격을 하고 만약에라도 요격에 실패한다면 그 밑에서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 등으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SM이 먼저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설명인 건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이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위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 미사일 도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굉장히 좀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북한이 설사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하더라고 해도 네. 우리 군 방어망을 뚫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러면서요. LSM이 앞으로 우리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가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도 정권 종말, 이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좀 굉장히 강하게 밝힌 거죠. 또 이제 군은 LSM에 이어서요. 요격 고도가 더 높아서 이제 방어 범위가 LSM이랑 비교해서 한 3-4배 정도 더 넓은 LSM2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